수목해충학 102페이지 3-6 사회성 곤충. 많은 곤충은 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예, 먹이 모으기, 어미의 새끼 보호, 공동의 둥지 등 많은 곤충은 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종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는 곤충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부른다. 진정한 사회성, 진사회성을 지닌 종은 다음 4가지 특성을 모두 나타내야만 한다. 1. 공동의 둥지를 공유한다. 2. 같은 종 개체들이 새끼를 돌보는 데 협력한다. 3. 노동의 생식적 구분, 즉 불임 또는 산란력이 낮은 개체들이 소수의 생식 개체들을 위해 일을 한다. 4. 세대 중첩, 즉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군집의 노동에 기여한다. 이러한 특성들 중 하나 이상의 부족한 종은 전사회성으로 분류된다. 이 범주는 어미가 그의 자식을 돌보는 아사회성 종과 공동의 둥지를 갖고 있지만 다른 진사회성 특성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이 부족한 반사회성 종이 있다. 표 3-5 참조. 상대적으로 몇몇 곤충만 진사회성으로 분류되어 표 3-6과 같은 일부 그룹으로 한정된다. 표 3-5는 진사회성 및 진사회성 곤충의 분류 체계인데 전사회성은 이렇게 구분은 고독성, 공동사회성, 아사회성, 준사회성, 반사회성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진사회성은 일반적인 둥지를 같이 사용하고 협력적인 새끼 돌봄, 생식 계급, 세대 중복 다 올 예이고 나머지 위에 것들은 전사회성은 반사회성이라고도 하고 준사회성, 공동사회성, 아사회성, 고독성 요거 이렇게 표가 있는데 요거 잘 보고 하여튼 진사회성은 4가지 아까 앞에서 말한 공동의 둥지를 공유하고 같은 종 개체들이 새끼를 돌보는데 협력한다. 3번째, 노동의 생식적 구분, 즉 불임 개체들이 소수의 생식 개체들을 위해 일을 한다. 4. 세대 중첩, 즉 어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군집의 노동에 기여한다. 요게 진사회성 곤충이야. 그 다음에 3-7 곤충의 영양 단계. 곤충과 사회 사이에 상호관계에 있어서 환경이라는 개념은 생물계란 식물, 동물, 미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 뿐만 아니라 비생물계, 기후와 지질학 같은 비생물체를 포괄한다. 이러한 모든 구성 요소들은 생물 군집이라 부르는 체제 내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군집은 서로 간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체 집단이다. 전형적인 군집의 구성원들은 포식, 기생, 공생을 통해 생물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식물, 동물, 기타 생명체들이다. 생물 군집의 구조는 구성종들 사이의 영양, 섭식 관계에 의해 크게 특징 지어진다. 이러한 관계를 단순하게 먹이사슬로 표현하기도 한다. 먹이사슬에서 각각의 연결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둘러싼 영양단계를 나타낸다. 아까 표 3-6의 진사회성 곤충 그룹의
계급에는 이제 구분은 쭉 흰개미 아목하고 벌목 이렇게 있는데, 벌목에는 개미류, 꽃벌류, 말벌류가 있고, 흰개미류는 모든 종,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식계급, 병정계급, 노동계급,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식계급, 이제 자손을 이제 번식하는 계급이고, 그 다음에 병정계급, 이거는 군대처럼 이제 지키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노동계급, 세 계급으로 나누고, 이거는 표 3-6을 자세히 보고 암기하면 될 것 같고, 3-7-1 초식성 곤충 식물체의 조직이나 산물을 먹는 곤충을 초식성 곤충이라 부른다. 잎을 씹거나 수액을 빨아 식물체에 피해를 주는 해충뿐만 아니라 화분이나 화밀, 식물성 수지만을 수집하는 많은 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영양 전략을 식물식성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초식성 곤충은 기주식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이나 후각 신호를 이용한다. 시각 신호는 나무의 수직적 윤곽이나 나뭇잎의 어두운 배경에 대한 흰꽃의 대비처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곤충은 먹이와 관련 있는 모양이나 색깔에 강하게 끌린다. 예를 들어 빨간 구면체 사과과실파리의 성충을 흰색 수반은 진딧물류를 밝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은 멸구류를 유인한다. 흰색 수반은 진딧물류를 유인하고 밝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은 멸구류를 유인한다. 냄새 신호는 알팔파의 사포닌이나 십자화과의 겨자기름, 침엽수의 테르펜과 같은 식물체의 휘발성 물질이다. 많은 식물들이 기피제나 억제제를 생산함으로써 초식성 곤충에 대항하는 화학전을 벌이기 때문에 곤충은 기주식물의 선택에 있어 다소 좁고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식성 곤충은 단일 기주종으로 제한된다. 이들 곤충 중 일부는 기주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필수적인 먹이 성분을 얻기 위해서 장내에 공생균에 의존해야만 한다. 협식성 곤충은 기주 범위가 약간 넓으며 밀접하게 관련된 몇몇 속이나 단일과의 식물체를 선택한다. 이러한 곤충들은 선호하는 기주식물이 유용하지 않더라도 굶어 죽을 가능성이 적다. 몇몇 곤충들은 광식성이다. 이러한 종은 광범위한 식물체의 방어물질을 극복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의 해독 효소를 갖추고 있다. 이들 효소를 생산하는 데는 대사적 비용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먹이가 부족하지 않다는 이점이 있다. 4-3-4 기주 범위에 따른 구분, 요거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 보다 다식성인 일부 곤충, 예를 들면 메뚜기류와 밤나방 유충 곤충은 기주식물의 모든 부분을 섭식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식성 곤충은 잎을 씹거나 저백을 빨거나 줄기를 파고 들어가거나 뿌리를 자르거나 혹을 만들거나 잎에 굴을 파거나 화분이나 화밀을 모으는 등으로 특화되어 보다 선택적이다. 이러한 섭식 전략은 각각 별도의 생태적 지위를 나타내며 다른 종이 동일한 식물체에 같은 방식으로 섭식하는 경우도 있다. 먹이 섭취 방식이 비슷한 군집 내에 있는 종들은
동일한 자원에 대하여 서로 직접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먹이 섭취 방식이 다른 군집 구성원들 사이의 경쟁은 대개 덜 직접적이고 덜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먹이 섭취 방식이 비슷한 각각의 군집 내에서는 종의 수가 한정되는 강력한 선택압이 작동한다. 육식성 3-7-2 육식성 곤충. 육식성 곤충은 다른 곤충 또는 곤충이 아닌 절지동물을 먹이로 잡아서 죽이고 일부는 다른 동물의 몸에 기생하여 일부는 피를 빨아 먹는다. 동물식성이란 이러한 모든 섭식 전략을 가리킨다. 포식자는 성장과 발육 과정에서 수많은 먹이 개체를 죽이고 먹는 동물 식성의 곤충이다. 일반적으로 이 곤충들은 먹이보다 크며 섭식하기 전에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제압해야 한다. 일부 포식자는 일반종 또는 기회종으로 다양한 종류의 먹이종을 공격한다. 또 다른 곤충들 먹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폭이 좁다.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포식자, 말벌류나 길 앞잡이류는 쉽게 먹이를 잡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포식자, 사마귀침 노린재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먹이가 접근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 다음 잡아챈다. 명주 잠자리의 유충시기인 개미귀신은 느슨한 모래 속에 얕은 구덩이를 파 바닥에 자신을 묻고 먹이가 덫이 걸릴 때까지 기다린다. 몇몇 포식자는 자신의 영역 내로 먹이를 유인하기 위하여 매력적인 화학 미끼를 방출한다. 기생자는 보통 먹이 또는 숙주보다 훨씬 작으며 단일 숙주 개체의 몸속에서 발육을 완료할 수 있다. 내부 기생자는 숙주의 몸 안에서 살지만 외부 기생자는 숙주의 둥지나 숙주의 몸 표면에서 살아간다. 진정한 기생자는 숙주를 죽이지 않지만 병원균을 퍼뜨리거나 피부 자극, 장폐쇄, 장기부전, 알레르기 반응 같은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혈액 섭취, 흡혈성 혈액 섭취는 척추동물에 기생하는 곤충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벼룩, 이, 빈대, 침 노린재 및 파리목의 많은 구성원, 파리, 모기, 양파리, 금정파리, 나방파리 등들이 생활사의 전체 또는 일부 동안 척추동물의 혈액을 먹이로 찾는다. 많은 동물식성 곤충들은 유충 단계에서 단일 숙주 개체의 몸에서 살지만 성충이 되면 자유생활을 한다. 이들 곤충은 숙주 개체의 내부 기관과 조직을 먹고 결국 숙주를 죽이기 때문에 기생자의 고전적 정의에 적합하지 않아 이들 곤충을 포식 기생자라고 부르며 벼룩이나 모기와 같은 진정한 기생자와 구별된다. 대부분 포식 기생자는 파리목과 벌목에 속한다. 암컷 성충은 산란을 위해 자신의 숙주를 찾을 때 화학적 신호를 이용한다. 부화 후 포식 기생자의 어린 유충은 숙주의 몸 안에 있는 비생물 조직, 지방체, 비생물 조직을 섭식한다. 유충은 자라면서 영양적 요구가 증가하여 결국 숙주 내부를 완전히 먹어치운다. 기생자라는 용어는 특유의 생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이 붙은
동물, 식성, 곤충의 여러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105페이지 하단 1. 중복 기생자. 다른 포식 기생자의 기생자 또는 포식 기생자이다. 예, 배추 흰나비 유충의 포식 기생자인 배추 나비 고치벌의 맵시벌 일종인 리스비아 나나가 기생한다. 2. 동종 기생자. 한 종의 구성원이 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에게 기생하는 종이다. 예, 존벌의 일종인 엔카루시아 트리칼러에서 암컷은 가루이의 주요한 내부 포식 기생자로 발육하는 반면 수컷은 동종의 암컷을 포함한 가루이의 다른 포식 기생자에게 중복 기생자로 발육한다. 3. 유충 기생자.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 살며 어린 것들을 먹는 곤충이다. 예, 쌍살벌 일종인 폴리스티스 술시퍼는 자신의 둥지를 짓지 않고 다른 종류의 쌍살벌인 폴리스티스 도미눌라에 의존하여 그 유충을 양육하고 성충은 직접적으로 기주의 유충을 잡아먹는다. 4. 사회기생자. 사회성 곤충의 둥지에서 먹이나 다른 자원을 훔치는 곤충이다. 예를 들면 부전나비 일종인 페네가리스 아리온의 유충이 특정 개미에 기생하기 위해 개미로 모방하여 개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훔쳐 먹는다. 3-7-3 곤충 분해자. 식물과 동물의 사체는 많은 부식성 곤충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풍부한 유기물원이다. 이러한 생활 방식에 적응된 곤충은 죽은 유기물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물권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부식성 곤충은 죽거나 죽어가는 식물체, 조직을 먹는 곤충, 죽은 동물, 썩은 고기를 먹는 곤충, 다른 동물의 배설물, 똥을 먹는 곤충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죽은 식물체를 먹는 곤충. 잎을 자르거나 목질 조직에 갱도를 파는 경우 다양한 토양, 거주성 및 목재 거주성 종을 포함한다. 이러한 곤충은 풍화작용에 노출되는 표면적과 다른 분해자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패를 가속화한다. 주로 토양을 덮는 부식질층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 층은 살아있는데 식물체가 흡수하는 탄소, 질소, 미네랄 원소를 배출하는 곰팡이, 세균, 다른 미생물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 이 썩은 고기를 먹는 곤충. 딱정벌레, 파리, 애벌레 구더기, 말벌, 개미, 진드기 등을 포함한다. 각각의 종은 제한된 기간 동안 사체에서 집단을 이루지만 일단 집단을 이룬 개체들은 부패하는 사체를 빠르게 소비하거나 묻어둔다. 보통 죽은 동물의 첫 번째로 도착하는 검정파리류는 완전하게 발육하여 떠나는 첫 번째 동물이기도 하다.
18이 비슷한 거지. 사체가 부패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순서로 다른 종들이 뒤따른다. 부식성 종 구성에서 이러한 변화는 동물상 천이라 부른다. 이는 사망 직후 경과한 시간을 추정하는데 신뢰할 만한 방법을 제공하며 경찰, 검시관, 법의 곤충학, 실무자에게 유용하다. 3.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먹는 곤충. 그름을 만드는 많은 종류의 파리류와 똥풍뎅이류는 동물 배설물의 냄새에 끌린다. 성충은 신선한 배설물에 알을 낳고 유충은 이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먹는다. 배설물을 먹는 곤충은 특정 유형의 분뇨에 대해 뚜렷한 선호를 보인다. 예를 들어 말의 분뇨와 관련된 종은 독일의 한 농장에서 있는 소의 분뇨에서 발견된 종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소똥굴이라고 부르는 똥풍뎅이의 한 그룹은 배설물을 작은 공 모양으로 만들고 땅속에 미리 파놓은 구멍으로 굴려간다. 그런 다음 배설환에 알을 낳고 부화한 유충의 육아실로 활용하기 위해 환을 흙으로 덮는다.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가지고 놀았지. 3-8 곤충의 생존 전략. 곤충은 역경을 극복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다. 3-8-1 이주. 대부분의 곤충들은 생활사 중 어느 한 시점에서 기존의 서식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향성 있는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주라고 부르는 이 장거리 이동은 적어도 6가지 잠재적 이점을 가진 생존 전략이다. 1. 천적으로부터 피신한다. 2. 보다 유리한 양육 조건을 찾는다. 3. 경쟁을 감수하거나 과밀화를 경감한다. 4. 새로운 또는 점유하지 않은 서식체를 점유한다. 5. 대체 기주식물로 분산한다. 6. 근친교배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전자 거본의 재조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주는 생활사에 있어 생식적인 성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이주자들의 이동은 내재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 먹이나 짝 때문에 다른 곳으로 경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는다. 일단 이주라는 충동이 충족되면 곤충은 생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발육을 계속하거나 생식을 시작한다. 이주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종에서는 개체군의 90% 이상이 이동 중에 죽을 수도 있다.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이동에서 살아남은 개체의 생식적인 성공이 기대되므로 종 전체를 걸고 도박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3-8-2 휴먼. 많은 곤충들은 생활사에는 호르몬에 의해 유도되는 휴먼이라고 부르는 비활동 상태의 기간이 포함된다. 포유류의 동면과 마찬가지로 휴먼은 산소 소비, 대사율, 물리적 활동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개체는 섭식과 성장을 중단한 채 저장된 먹이원으로 연명한다. 휴먼은 일반적으로 알 단계 또는 약충이나 성충 단계 또는 번데기 단계에서 나타난다. 성충조사, 성적 성숙의 시작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생식 휴먼에 들어가기도 한다. 온대 기후에서 많은 종들이 월동을 위한 적응으로 가을이 되면 휴먼에 들어간다. 어떤 종에서는 건조 또는 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름 휴면을 한다. 두 경우 모두 휴먼의 시작은 부적당한 기후 조건, 가을의 짧은 일장에 앞서 환경적인 신호에 의해 유발된다. 긴 일장이나 상당 기간 저온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다른 환경적인 신호에 의해 깨질 때까지, 종결될 때까지 확실히 양호한 조건 하에서도 휴먼이 지속된다. 3-8-3 내한성. 곤충은 변온동물,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체온은 대개 주변 공기 또는 물의 온도와 비슷하다. 차가운 계류, 하루살이 유생, 계류나 얼음과 눈의 표면, 귀뚜라미 붙이에 사는 종은 저온에서의 활동에 적응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곤충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이런 곤충들은 매우 추울 때 무기력하거나 휴지라고 부르는 비활동 상태에 도달한다. 많은 곤충들은 생리적으로 혈림프와 체조직의 부동액 화합물, 예를 들면 글리세롤, 솔비톨, 트레할로스를 생산하여 겨울 날씨에 대비한다. 고농도의 이러한 화합물은 체액의 은은점을 낮추고 내부 손상을 유발하는 얼음 결정체의 형성을 방지하여 내한성을 높일 수 있다. 극지와 고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종은 월동 단계에서 대규모의 탈수를 겪으며 형성되는 얼음 결정체가 너무 작아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없게 한다. 3-8-4 양성생식, 단위생식. 3-8-4 단위생식. 양성생식은 암컷의 알, N과 수컷의 정자, N이 결합하여 배수체 결합자, EN을 형성한다. 양성생식이 대부분 곤충에서 우세하지만 단위생식으로 알려진 과정을 통해 무성적으로 교미 없이도 생식할 수 있는 종도 많다. 이러한 종에서 암컷은 수컷으로부터 정자를 받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자손을 생산한다. 단위생식의 한 유형인 수컷 생산 단위생식은 벌, 목, 개미류, 꿀벌류, 말벌류의 모든 종과 총체 벌레류 및 깍지벌레류의 몇몇 종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곤충에서 모든 암컷은 배수체 2N이고 모든 수컷은 반수체 1N이다. 교미한 암컷은 저장해 놓은 정자의 방출을 자발적으로 조절하여 수정된 알 암컷 또는 수정되지 않은 알 수컷을 낳을 수 있다. 암컷이 자손의 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적응성은 사회성 개미류, 꿀벌류, 말벌류의 집단구조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단위생식의 또 다른 유형인 암컷 생산 단위생식은 많은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일부 바퀴류와 대벌레류, 몇몇 바구미류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곤충에서 암컷은 어미와 정확하게 같은 유전적 구성을 가진 암컷 자손으로 직접 발육하는 배수체 EN의 알을 생산한다. 각각 자녀는 이어서 단위생식을 통해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생식은 단기간에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단위생식은 안정된 환경에 살면서 풍부한 먹이 자원을
풍부한 먹이 자원을 활용하는 종에게 분명히 이점이 된다. 그러나 환경 조건이 바뀌면 개체군 내 유전적 다양성 결여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위 생식을 하는 많은 종들은 여러 세대의 무성생식 끝에 적어도 한 세대의 양성생식을 포함하는 계절환으로 진화하였다. 교재 109페이지 3-8-5 다형 현상. 곤충의 세계에서 한 종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개체별 차이가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며 한쪽 성은 반대쪽 성을 유인하기 위해 뚜렷한 색이나 표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이 성별의 특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이나 모양, 크기를 가진 종의 예는 많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버전을 형이라 부르며 이러한 이중적 특성을 나타내는 다형을 이룬다고 말한다. 사회성 곤충에서 다형 현상은 둥지에서 분업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개미들 사이에 커다란 큰 턱을 지닌 큰 개체는 보통 병정개미나 먹이 수집자가 되며 보다 작은 개체는 새끼를 돌보거나 다른 살림살이 업무에 집중한다. 꿀벌에서 1벌은 여왕벌이나 수펄에는 없는 왁스샘, 벌침, 화분, 수집기를 가지고 있다. 개체 사이의 이러한 유형의 전문화는 사회성 곤충에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적응이다. 또 다른 형은 연중 발생하는 다른 세대와 관련될 수 있다. 단위 생식을 하는 많은 진딧물의 계절환은 여러 세대의 무시형 개체를 포함하여 한 세대의 유시형 이주자로 이어진다. 이러한 세대 교본은 한 해 동안의 환경 조건과 기주식물의 질적인 변화와 이에 따라 한 서식처에서 다른 서식처로 분산하는 기작을 제공한다. 복숭아 가루 진딧물은 그런 많은 종의 전형이다. 이런 봄에 무성적으로 생식하여 주기주인 벚나무 속 퍼르누스 과수류에서 날개가 없는 몇 세대를 완성한다. 벚나무 속 과수류의 잎이 성숙하여 호감도가 떨어짐에 따라 유시형 세대가 단위생식적으로 발육하여 2차 기주인 갈대로 날아간다. 날개가 없는 몇 세대가 갈대에서 무성적으로 발육하여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또 다른 유시형 세대가 발육하여 주기주로 돌아온다. 이 세대는 벚나무 속 과수류에서 교미하고 월동란을 낳는 양성세대, 수컷과 암컷 모두를 낳는다. 3-9 곤충의 방어 교재 109페이지 하단 3-9-1 화학적 방어. 많은 곤충들은 자신의 적과 화학전을 벌이기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일부의 경우 독성이 있거나 불쾌한 화합물을 스스로 제조한다. 또 다른 경우 화합물을 기주 식물로부터 얻어 혈림프나
몸 조직에 격리시켜 놓는다. 위협이나 방해를 받으면 유독성 화합물을 샘 분비물로 몸 표면에서 방출하거나 기피성 화학물질로 공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분사제로 공격 목표를 직접 겨냥한다. 방어 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4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작동한다. 1. 기피. 악취나 맛이 없으면 잠재적인 포식자를 단념시키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노린재류는 가슴이나 복부에 특수한 외분비샘이 있어 악취가 나는 탄화수소를 생성한다. 이 화합물은 샘에 인접한 작은 저장소에 축적되며 필요할 때만 몸 표면으로 방출된다. 어떤 호랑나비류의 유충은 머리 바로 뒤에 위치한 취각이라는 뒤집힐 수 있는 샘을 가지고 있다. 유충이 방해를 받으면 머리를 들어 올려 기피성 휘발물질을 방출하기 위해 취각을 뒤집고 침입자를 물리치기 위해 몸을 앞뒤로 움직인다. 2. 청소 유도. 자극성 화합물은 포식자에게 청소 행동을 유발하여 피식자에게 탈출할 시간을 준다. 일부 가래류는 혈림프를 순환하는 강한 자극제이며 수포제인 칸타리딘을 생산한다. 이 혈액방울은 방해나 위협을 받을 때 가래의 다리 관절에서 배어 나온다. 이는 반사출혈로 알려진 적응이다. 일부 흰개미류, 바퀴류, 집게벌레류, 대벌레류, 딱정벌레류에서는 자극성 분사가 일어난다. 유명한 폭탄먼지벌레는 특수한 샘의 폭발적인 혼합 반응을 일으켜 화합물 전구체를 저장하고 있다. 위협을 받으면 이들 전구체를 서로 섞어 뜨거운 벤조키논과 수증기를 강하게 방출한다. 3. 접착. 접착제처럼 경화되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는 끈적한 화합물이다. 몇몇 바퀴종은 공격해오는 일개미들을 빠르게 마비시키는 끈적끈적한 항문 분비물로 후방을 지킨다. 유사하게 흰개미 일종인 나수테 터미티에서 병정계급의 개체들은 침입자에게 방어 화합물을 쏠 수 있는 방어샘을 장착한 노즐과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자극적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화합물이 개미, 거미, 진해, 기타 포식성 절지 동물에 대해 매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4. 고통이나 불쾌감 유발. 동나방이나 쐐기나방 등 일부 나비목 유충의 몸에는 아픈 자극을 주는 속이 빈 털이 있다. 이러한 따끔따끔한 털을 닦아내기만 해도 털이 부러지면서 내용물이 피부로 방출된다. 그 결과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격렬하게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개미, 꿀벌, 말벌 등 많은 침벌류는 강력한 독침, 변형된 산란관을 이용해 적에게 독을 전달한다. 독은 공격자에게 강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복합 혼합물이다. 어릴 때 쐐기나 벌에 많이 쏘여봤지. 따가워서 죽지. 된장 바르고. 3-9-2 보호색. 곤충의 이 색상과 모양은 포식자와 기생자로부터 곤충을 보호하는 방어 기능을 하기도 한다. 보호색
알려진 이러한 기능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눈다. 1. 은폐. 주변 환경과 색이 유사한 곤충은 포식자와 기생자에게 의한 탐지를 피할 수 있다. 은폐색이라고 부르는 이 전술에서 곤충은 자신의 색상을 배경 색상과 일치시킬 뿐만 아니라 몸의 윤곽을 불분명하게 하고 매끄러운 몸 표면에 반사광을 제거하여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한다. 곤충이 한 서식지에서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면서 이 전술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잘 위장한 곤충은 보통 집 가까이에 머물거나 짧은 거리만 이동하며 보호 방어된 은신처로 신속하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많은 배회성 메뚜기류와 여치류는 마른 잎이나 자갈을 배경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얼룩덜룩한 회색과 갈색을 띠고 있다. 반면에 잎에 서식하는 종은 대개 나뭇잎과 일치하는 초록색이다. 일부 풀잠자리의 유충은 주변에서 구한 이끼나 지이류 조각을 몸 덕면에 붙임으로써 가장 위장 효과를 향상시킨다. 2. 모방. 일부 곤충은 주변 환경의 다른 물체와 닮아서 눈에 띄지 않는다. 실제로 가시가 뿔매미일 수 있고 작은 나뭇가지가 대벌레나 침노린재, 자나방 유충일 수 있으며 때로는 마른 잎이 여치나방, 심지어 나비로 밝혀지기도 한다. 자연의 물체에 대한 이러한 의태는 모방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체 일부의 모방을 훨씬 뛰어넘는 경우도 있다. 3. 경고색. 능동적인 방어수당. 예, 침이나 기피제 분사. 능동적인 방어수단을 가진 곤충은 밝은 색을 띠거나 주의를 끌기 쉬운 대조되는 패턴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곤충은 몸 색깔을 경고색이라고 한다. 그리스의 APO 먼 거리에서와 같이 세마 기호 신호에서 유래하여 멀리서 오는 신호를 의미한다. 포식자는 특유의 이 색채가 불쾌한 결과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빨리 배우며 이를 통해 향후에 그 먹이를 회피하게 된다. 몇몇 개체들이 희생양으로 죽겠지만 종 전체를 위해서라면 광고비를 지불하는 수준이다. 4. 의태. 뚜렷한 시각적인 외형이 맛없는 곤충을 연상케 한다면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다른 곤충들도 유사한 모습을 채택하여 포식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거짓 광고의 한 형태인 이 계략은 표지의태라고 알려져 있다. 비세로이 버터플라이는 조류에게 맛있는 왕나비의 일종은 모나루스 버티플라이, 매우 맛이 없는 왕나비 일종과 닮았기 때문에 포식자로부터 상당히 보호를 받는다. 제니 등의 꽃등에, 파리매, 유리나방의 많은 종들은 꿀벌류나 말벌류의 모습 또는 행동을 모방하여 비슷하게 보호를 받는다. 4장 수목해충 일반은 쉬었다가